자, 여러분들 계속 이어서 세법 2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문제 1번은 이제 이론 문제예요.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제 납세의무 성립 시기. 그 다음에 열거된 건데, 뭐 소득세는 이게 기간과세 세목이죠. 그러니까 이제 과세 기간이 종료되는 때, 그때가 이제 성립이 되고요. 법인의 청산소득세, 요거는 이제 해산을 하게 되면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죠. 상속세는 이제 이 상속이 개시되는 때죠. 그러니까 이제 피상속인, 우리 상속인 사망한 날, 그때가 이제 되겠죠. 상속이 개시되는 때. 그리고 증여세는 이제 증여, 여기서 재산 취득하는 때가 되고요. 부가세도 요 기간과세 하는 거예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고, 증권거래세, 요건 이제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고, 국세에 부과되는 이제 이 교육세, 요거는 이제 그 국세에 따라가죠. 그 국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자, 농어촌 특별세도 마찬가지로 본세에 따라 붙는 거니까 이제 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고,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거, 요거는 재산세하고 똑같이 저 과세기간 기준일 6월 1일이죠. 자, 무신고 가산세다. 무신고 가산세는 이제 이 법정 신고 기한이 경과되면 달라붙는 거니까 경과되면 경과하는 때 그렇게 이제 될 거예요. 요거는 뭐 이론적인 내용들인데 그렇게 좀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우리 문제 2번을 보면은 이제 그 종합소득 관련된 자료인데 이 물음에 답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일단은 물음 1번. 자, 물음 이 1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이 총급여액 그리고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기타 소득 총 수익 금액을 계산해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지는데 위에 쭉 열거가 되어 있어요. 이게 이 주식회사 한바다가 지급한 급여라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 이 급여라고 하는 부분. 자, 이것은 이 근로 소득이죠. 근로소득. 지금 두 가지로 나눠서 근로소득과 이제 기타 소득으로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보면 요거는 뭐 당연히 이 근로소득이 될 거예요. 이거 4천만 원이 되겠다. 자, 이제 두 번째 휴가비, 기밀비 이렇게 돼 있네요. 휴가비, 기밀비 이렇게. 라고 돼 있는 부분이 이제 200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근로소득이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조금. 근데 근로소득에서 이제 다 과세되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총급여지 이게? 과세되는 부분을 말하는 거. 이렇게. 그럼 자가운전 보조금은 원래 비과세 항목인데 문제가 있네요. 배우자 명의의 차량, 우리 본인 명의 차량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과세되더라. 240만 원. 과세된다는 얘기는 총급여에게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특강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죠. 자, 이것이 업무 관련해서 만약에 이 특강료를 회사로부터 받았다면 그건 근로소득이지만 외부 대학교에서 일시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기타 소득이 되겠어요. 이게 15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각종 권리 양도로 받은 금액이다라고 해서 상표권 양도, 기타 소득이죠. 상표권 500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타 소득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교통사고로 지급받은 상해 보상금. 자, 교통사고로 인해서 상해 보상금 받은 것은 이거는 정신적, 육체적 피해로 인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세금을 내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근로소득도 아니고요. 기타 소득도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신문 기사에 대한 원고료 일시적이고, 자, 원고료 일시적인 분야 창작 소득이에요. 그건 이제 기타 소득이 되겠다라고 해서 그 원고료가 300만 원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기타 소득 금액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그 슬롯머신 당첨, 슬롯머신. 자, 슬롯머신은 이제 과세 최저한 200만 원 있는데, 거기 보면은, 슬롯머신 당첨 금액 한 건당 해당 하며 투입 금액은 5천 원이다. 근데 이제 그 당첨금품이 이제 200만 원이다 보니까 과세 최저한에 걸렸죠. 요거는 이렇게 되겠더라. 이렇게 과세 최저한에 걸려 있는 거. 자, 이렇게 이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물음 1에 그 종합소득이 합산되는 기타 소득, 요것은 합산하지 않고 200만 원 밑으로는 이제 이 세금이 없어요. 기타 소득 총수익 금액을 계산해라. 그래서 이제 요것은 총 급여에 요것은 총 수익 금액이 되겠더라.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총 이 급여 얘기를 하고, 거기 근로 소득이라 뭐 하나 좀 빠진 게 있는데, 거기 중간에 직무발명 보상금이라는 게 하나 빠졌네요. 거기 직무발명 보상금인데 발명 지능법에 따라 받은 거예요. 보상금. 요 금액이 지금 얼마냐면은 800인데 500만 원까지 비과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과세가 된다. 요거 하나 좀 빠졌네, 이게 거기. 자, 그래서 다 합치게 되면 요거 4,700, 요거 다 쓸게요. 4,740이라는 것이 총 급여액이지. 그 다음에 요것은 50만 원인가요? 이렇게 950만 원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물어보는 것이 기타 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인세액과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을 해라. 이렇게 돼 있네요. 물음 2번은.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나오는 특강료, 상표권 양도, 원고료, 요것이 다 우리 60% 그 이 의제 필요 경비를 인정하는 금액이니까 저 950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1-60%를 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뭘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 원천징수 세액을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원천징수 세율은 20%가 되겠더라. 자, 그러면 950만 원 곱하기 이제 해서 나온 금액이 그 이 76만 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원천징수 세액이. 자, 이제 두 번째는 그 종합소득의 이 종합소득 금액을 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일단 기타 소득 금액은 저 950만 원에 대해서 1-60% 의제 필요금이 뺀 거, 요것이 이제 그 기타 소득 금액이 되겠죠. 지금 38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근로 소득 금액이에요. 저 4,740이라고 하는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 금액을 해주는데, 우리 이 문제에서는 맨 앞에 우리 이 근로소득 공제 4,500만 원 초과하는 것에 1,200만 원, 이것이 이제 그 1,200만 원. 그 다음에 그 4,500을 초과하는 금액의 5%니까 요 240만 원의 5%. 이렇게. 자, 그걸 뺀 것이 이제 이 근로소득 금액이 되겠죠. 이게 4,740만 원에다가 여기 240만 원의 이제 5% 플러스 1,200만 원. 이제 그거를 우리 빼주자. 그러면 3,520 8만 원이 되겠다. 이렇게.
자, 이 두 가지를 이제 더하게 되면 380만 원, 그러면 3,900만 8만 원이라고 하는 거. 요것이 그 종합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되겠더라. 이렇게 해서 그 물음 2번은 그렇게 이제 풀이를 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음 3번을 보게 되면 소득 공제액을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인적 공제 중 기본 공제 금액이 얼마냐. 두 번째, 추가 공제 금액이 얼마냐. 세 번째, 연금 보험료 공제가 얼마냐. 네 번째, 특별, 이 소득 공제액이 얼마냐. 다섯 번째, 그 합계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좀 물어보네요. 자, 그러면 일단 인적 공제 중 기본 공제액이다. 자, 요거 이렇게 옆으로 좀 써보죠. 자, 첫 번째는 기본 공제는 그 주어져 있는 그 부양가족이 본인이 있고요, 부친이 있네. 그 다음에 배우자가 있는데 양도소 금액이 100만 원 넘어가요. 배우자는 해당이 없고요. 딸이 있는데 20살이 넘어갔죠? 해당 없고. 그 다음에 아들이 있네, 아들이. 그래서 이제 그 3명이 이제 이 되겠더라. 그러면 3명이면은 이제 그 150만 원씩. 그래서 곱하게 되면 이제 450만 원이 되겠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추가 공제인데, 우리 기본 공제 중에서 아버지가 70세가 넘으시니까 이제 100만 원의 경로 우대자 공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들이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은 이제 200만 원의 이 공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300만 원이 될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게 되면 연금 보험료 공제인데, 연금 보험료는 이제 전액 다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300만 원이 되고요. 뭐 이건 뭐 어려운 거 없죠, 이거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특별소득 공제인데, 거기 건강보험료 전액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청약, 우리 돼 있는데, 주택청약 저축 납입액에 대해서 우리가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돼. 이게 기간 중에 주택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세대주의이지. 근데 거기 보니까 요건에 해당이 되네. 그러면 200만 원에다가 건강보험료는 다 되고요. 그리고 청약저축 그 불입한 거 250에 대해서 다 해주지는 않고 이 40% 이 해주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250에 40%는 100이에요. 그래서 200만 원 더하면 이제 이 금액이 250에 자, 쭉 주택청약 40%. 근데 요게 좀 잘못됐네. 왜냐면 이제 요것은 한도가 있죠. 한도가 240까지만 해주겠더라. 그러니까 이제 청약저축 불입할 때 20만 원 넘어가는 것은 안 해주죠. 20만 원까지 12달에서 240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40%. 요즘 걸려버렸어요, 이게. 이게 하게 되면 96만 원에다가 저 200을 더하게 되면 요것이 296만 원이 되겠네. 이렇게. 그러니까 요것만 좀 조심해야 되겠어요, 이게. 요거. 다섯 번째는 이제 그 합계 금액이죠. 1340. 이 얼마예요? 합계 금액이 다 해가지고 1346만 원이 되겠어요. 1346만 원. 이렇게. 자, 이것이 이제 물음 3번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그 다음은 이제 문제 3번이 되겠네요. 문제 3번. 자, 쭉 넘어가서 먼저 3번을 먼저 보게 되면 자, 박민수라는 사람이 이제 공동사업장이 있어요. 가족하고 친구하고 음식점을 같이 해. 조세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자기 사업인데 가족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제 소득세를 줄이려고 이제 그렇게 확인이 됐대요.
아래 강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2천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이제 그렇게 이제 계상을 해서 2020년부터 21년, 22년 대표자 급여 뭐 이렇게 쭉 있고요. 돼 있는데 이 일단 물음이 뭘 물어보는 거냐면 거기 감가상각비 관련 다음 양식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해서 그 이 세 연도별로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2022년도 그렇게 해서 지금 회사 상각에 이렇게 자 상각 범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각 부인에 양식에 맞춰서 좀 이 세무조정이죠 작성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자료를 보게 되면 그 손익계산서상의 세무조정 관련 사항이다. 계산 취득가액이 5천만 원이고 취득일이 1월 10일이고요. 감가상각 및 상각률은 정률법이고 0.45로 되어 있네. 그 회사가 2020년부터 감가상각비 장부상 계상돼 있는 거 뭐 그대로 써주시면 되죠. 이거는 여기 뭐 그냥 주어져 있으니까 2,500 그 다음에 1,100 뭐 이건 다 주어져 있는 내용이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겠다. 자 이제 그런데 이제 상각 범위액이 이제 이 중요하죠. 자 첫 번째 이 연도에 2020년도에는 우리 이게 지금 취득가액이 얼마냐면 5천만 원이에요. 자 5천만 원에 대해서 이게 정률법이니까 거기 그 상각률이라고 하는 그 0.45라고 하는 것을 곱하면 이게 세법상의 한도가 되겠더라. 그래서 이것이 2250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2250. 그러면 한도 초과가 발생했네요. 25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필요경비 불산이 이렇게 불산이 필요경비 불산이 이렇게 쓸게요. 필요경비 이 불산입이 되겠다. 그래서 250을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연도로 이제 갔어요. 다음 연도로. 요거 이제 이렇게 처리할게요. 다음 연도에 세법상에 우리 5천에 취득을 해서 회사가 2,500이라는 감가상각 누계획을 잡아놨죠.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한도초가 250이 있어요. 이것이 넘어온 세법상의 기초잔액이지. 거기다가 곱하기 0.45라고 하는 것이 세법상의 이 한도가 되겠더라. 그래서 5천에서 2,500 빼고 250을 더한 것에다가 0.45 하게 되면 이것이 1,237만 5천 원 이렇게. 지금 이것이 1,237만 5천 원 이렇게 계상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 이 한도보다 얼마냐 137만 5천 원이 이 시임 부족액이 발생했지. 이게. 그래서 이것은 137만 5천 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250만 원 하고 저번 연도 한도 초과 있잖아요. 이게 둘 중에 작은 것만큼을 우리가 필요경비 산입을 시켜주자 이렇게. 지금 이 137만 5천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이너스 유보로 이렇게 이제 계상이 되겠더라. 됐죠? 요 한도 초과. 근데 이제 한도 초과 금액을 한도로 해서 시임 부족에 그거를 송금 산입시켜. 송금 산입은 이제 법인세고. 요거 이제 소득세법이니까 이제 필요경비 산입시켜라. 이렇게 필요경비 산입시켜라. 그리고 이제 22년도가 됐어요. 자, 우리가 5천이 있었지.
근데 회계상 지금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3,600을 잡아서 넘어왔죠. 근데 한도 초과가 지금 얼마가 아니면 250에서 송금 산입을 저 137만 5천 원을 아주 필요공비 산입을 시켰으니까 남아있는 필요공비 불산입에서 남아있는 이 잔액이 112만 5천 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누계에서 결과적으로 지금 회계상 잡아놓은 누계액인데 그 중에 아직 남아있는 요 한도 초과가 이만큼. 그럼 이제 요것이 세법상의 누계액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0.45라고 하는 것을 곱하게 이 되면 그 금액이 5천에서 3,600을 빼서 1,400 이 플러스 1125 거기다 곱하기 이제 0.45 하면은 6806 25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또 마이너스 났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280만 6,250원인데 지금 남아 있는 잔액은 여기서 요거 뺀 요 112만 5천 원만 한도 초가 남아 있지. 그래서 필요경비 산입이다라고 해서 112만 5천 원 요것을 우리가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처리해 주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 계산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물음 2번. 자, 물음 2번은 이제 물어보는 게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관련 다음 양식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 여기 사업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거기 이자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게 있지. 이렇게 양식에 맞춰서 답안을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자, 거기 1번에 결산서상 순이익이 2천만 원이 있죠. 요거 1번 2천만 원. 자, 이제 2번서부터 한번 보게 되면 세무조정 사항인데 일단 먼저 감가상각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근데 우리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2022년도니까 요 필요경비 산입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112만 5천 원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요거는 자, 요거는 이제 요거 참조하시면 돼요. 112만 5천 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대표자 급여에 대한 얘기인데 소득세법은 대표자 급여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지 않죠. 뭐 대표자에 대한 소득을 구하는 건데 이걸 빼버리면 안 되지. 그래서 이것은 600만 원은 더해주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벌금. 이거는 이제 벌금의 효과를 위해서 필요금비 불산입 시키죠. 30이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돼 있고 벌금, 비영업대금에 대한 대송금, 비영업대금에 대한 대송금. 비영업대금은 사업소득의 자산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이제 이것은 비영업대금 대송금을 여기 저 당기손익에 처리했으면은 그거는 부인해 버려야지 이게 불산입 시켜야지 300만 원. 그것이 지금 3번인데 지금 순서가 좀 바뀌었죠. 요 3번은 맞고 요게 4번에 가서 요게 30이 들어가야지. 요거는 이제 300 이렇게. 자, 당기순이익에 들어가면 안 되는 대송금이에요, 이거는. 자,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를 보면 사업 자금의 일시예금으로 인한 국외이자 4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은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죠. 당기 순이익에 이자 수익이 들어가 있는데 이자 수익은 별도로 이자 소득 금액에서 과세하니까 여기서 이자 수익 들어가 있는 거는 빼주고 그 뺀 거 가지고 이자 소득 금액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소득세가 있어요. 그러면 이 소득세는 불산입을 시켜야지. 왜냐면 소득세를 구하는데 거기다가 필요공비로 빼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예 소득세가 빠지기 전 금액으로 해서 소득세를 구해야죠. 이렇게 200만 원을 더해주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수선비예요.
자, 400인데 이거 특수관계자의 거래이며 정상적인 거래가격은 300이래요. 그럼 이제 부당해산 부인이 특수관계자하고 정상적인 거래가격보다 이 더 지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 1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부인해야지. 예? 그럼 이제 필요분비 불산입시키면 이제 100만 원만큼 더해 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100만 원만큼 이렇게 더해 주면. 지금 양식에서 그 세 번째 소득금액 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요 소득금액 개는 이렇게 되겠더라. 그래서 지금 요거는 빼고 더하고 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저 2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에서 빼기 1125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쭉 더하고 빼기 400만 원, 그 다음에 더하기 또 300만 원. 자, 해주면 175. 그리고 여기는 이제 400 이렇게 이제 되겠더라. 됐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물음 3번에 보면은 그 양식에 맞춰가지고 요 소득 금액을 배분을 하래요. 배분을.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좀 지우고. 자, 이제 거기 이 보게 되면 손익 분배 비율, 거기 박민수, 이현정,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박민수가 본인이고, 거기 특수관계자가 그 배우자예요. 배우자, 이렇게 나와 있고. 근데 이게, 보면, 조세피, 이 관련해서, 일단은, 40%, 30%, 20%, 10% 이렇게 나와 있는데 40% 본인이고,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몇 퍼센트예요? 20%, 그 다음에 이제 10% 이렇게 나와 있네, 이게. 이렇게. 이게 아마 100%일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아까 저기 사업소득 금액 2,700 얼마? 17만 5천 원. 이게 공동사업장에서 계산된, 이 소득금액인데, 요거를 우리 지분별로 2,717만 5천 원, 거기다 곱하기 이제 40%다라고 하면 10870 이렇게 10870. 그 다음에 이제 27175 해서 곱하기 이제 우리 0.3이다라고 하면 8 15250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7175 해서 곱하기 이제 20% 하면 이제 5 4 3 5 000 이렇게 10%면 2717500 이렇게 되겠죠. 10870 플러스 8152 500 플러스 5435 그 다음에 플러스 2717500.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자소득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 40%면 160이고요. 30%면 이제 120이고요. 80이고 이렇게 나눠줘야지. 그 다음에 40이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400이 되겠죠, 이게. 소득의 배분은 이제 이렇게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물음 4번에 보면 이제 조세 회피 목적이다 보니까 이제 이 특수관계자가 요 특수관계자란 말이에요. 이 특수관계자는 요 사업소득에 대해서 특수관계, 우리 부당해산 부인 규정이 있으니까 요걸 합쳐가지고 본인한테 다 과세해야 돼. 본인한테. 근데 부당해산 부인에 해당되는 것은 요 사업소득만 부당해산 부인이지 이자소득은 부당해산 부인에 해당되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박민수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업소득 금액이 저기 나오는 이제 1,087만 원과 그 다음에 조세피 목적이다 보니까 이제 배우자한테 배분된 저것도 이 박민수라는 사람이 이제 사업소득 금액으로 이제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두 개 합치게 되면 이제 195 해서 이 022 500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사업소득 금액이고 이자소득 금액은 이제 요 160만 원만, 요거 이제 부당해산 부인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160만 원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합쳐가지고 요것을 이 2006
22500이다. 이렇게 이제 되겠죠? 종합소득 금액이 두 개 합쳐서 나와 있는 금액이 이제 요렇게 되겠더라.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물어보는 거는 이제 그거 다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번으로 가보세요. 한번 문제 4번. 자, 이제 문제 4번에 자, 다음은 거주자 우리 이 수매 2022년 귀속 종합소득 신고를 위한 금융소득 관련 자료이다. 대수미의 종합소득에 합산될 금융소득을 아래의 답안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계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산 과정을 명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천인수 전이고 원천인수 적법하게 다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구분이 이 조건부 과세대사 조건부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무조건이 있네. 무조건. 자, 먼저 구분은 이자소득부터 들어가네요. 이자소득. 먼저 이자소득부터 먼저 발췌해보죠. 환매조건 매매 차이. 당연히 조건부지. 300거다 쓰고. 자, 환매조건부. 자, 첫 번째 여기 이제 1번이었어요. 자, 두 번째 상호저축은행의 부금. 요거 당연히 이자소득이지. 조건부 600만 원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요. 그다음 공익신탁의 이익이다. 이건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빼고 정신적 피해를 수령한 손해배상금 1,000만 원과 그 법정이자. 근데 이거는 우리 과세 제외돼 있지 이거 열거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얘 3, 4번은 다 지나가고 5번 외상매출금의 지급기일 연장이자로 1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중 5만 원은 소비대차로 전환된 채권에 대한 이자라고 돼 있죠. 그 소비대차로 전환됐다는 얘기는 이거 금전 소비대차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금전 소비대차로 바꾸지 않으면 이건 이제 물건 팔은 대금에 들어가는데 거기 5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영업 대금의 금전 소비대차로 해서 마치 돈 빌려준 거에서 발생한 이자로 그 5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조건부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이 이자소득이다. 그래서 이것이 몇 번이에요? 거기 그 5번이죠. 조건부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6번에 보면은 이제 그 현금 배당 이건 배당 소득이고, 그다음 7번에 국외은행 예금이자. 그러면 이제 외국에서 원천인수하고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원천인수되지 않은 거니까 요 무조건 종합과세. 그러니까 이제 원천인수 우리나라 이 세법에 따라 원천인수 당하지 않은 것이 이 무조건 종합과세란 말이에요. 300만 원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8번에 보면 이것도 배당소득이죠. 넘어가고 9번에 주가연계증권 ELS 관련해서 발생한 수입, 이건 이제 배당소득이죠. 10번에 보면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 270만 원. 근데 이거는 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그 지인이 원천인수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거 270만 원. 그래서 이것도 이 무조건 그러니까 원천인수가 안 돼 있으니까 무조건 종합과세 해서 세금을 계산해야 돼요. 70만 원이다. 그 다음에 이제 비상자, 이것도 이제 배당소득이죠. 일단은 이자소득은 이렇게 끝내고 이렇게 돼 있죠. 9번이고요. 이제 배당소득을 한번, 이거 지금 배당소득 이렇게. 자, 이제 나머지는 내가 아까 배당소득으로 뭐가 있었냐면 이제 6번이 있었죠. 그 현금 배당 500. 당연히 이거 지금 현금 배당 500은 6번 해서 배당소득이고, 당연히 이제 조건부죠.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8번에 보면 이제 간주 우리 배당 있죠. 국내 원천인수 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200만 원. 그게 지금 8번이에요. 8번에 이거 200만 원. 국내에서 원천인수 되지 않았으면은 무조건 종합과세 해서 일단 세금을 계산해야 돼 이게. 자, 그 다음에 9번에 주가 연계증권으로 발생한
수입 배당금 우리 50만 원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150만 원. 자, 근데 지금 양식이 지금 그 양식이 아니었네, 이게. 왜냐면 이제 요것이 요 밑에다가 똑같은 배당 소득인데 요것은 그로스업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이제 배당 소득인데 그로스업 대상 배당 소득 이렇게. 그로스업이라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법인세가 과세가 된 걸 재원으로 해서 받은 걸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ELS라고 하는 것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고 이제 이 150만 원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9번이에요. 150만 원. 근데 이거 법인 우리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받은 현금 배당은 그 단체에서 법인세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받은 거니까 이 그로스업 대상이지 이게. 그래서 그것은 6번이에요. 이렇게 이 500이다. 자, 그 다음에 이 11번에 보면은 상장법인, 12번에 비상장법인 다 법인세 과세된 거지 이게. 그래서 거기 11번, 12번, 11번, 12번. 그래서 그 금액이 700하고 800이 되겠네요. 7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800만 원 이렇게. 그렇게 좀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5번으로 넘어가 보세요. 문제 5번. 자, 문제 5번에 보면은 이제 이 고자 태수미 아까 문제 4번이었고 그 다음에 자, 문제 5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두 가지죠. 추가로 납부할 종합소득세 1번과 그 다음에 이제 가산세 이제 구하라고 해서 이제 2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 두 가지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1번에 보게 되면 처음에 신고한 게 그렇게 돼 있고요. 수정사항이 부정행위로 해서 이제 필요금비 반영된 거 그게 800이 있어요. 그러면 착오로 매출 누락된 거 200도 있네. 그러면 합쳐서 1000만 원이 원래 당초 신고한 그 사업소득 금액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 가산을 시켜서 그러면은 원래 과표가 6,200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첫 번째 6,200에다가 플러스 그 부정행위로 인한 그 필요경비 반영돼 있는 800하고 200이라는 것을 이제 다시 가산을 시켜서 그러면 이제 과표가 7,200이 돼 버리겠네. 이게 이렇게. 자, 그러면 수정된 이 과표가 7,200인데 7,200에 대한 우리 이 산출세액은 앞에 이 산출세 표를 보고 이것이 6,000 얼마냐면은 이제 이 7,200만 원에다가 요것이 24% 이제 구간인데 이 얼마를 빼주면 522만 원을 빼주죠. 요거는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산출세 표를 보고 작성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계산된 세액이 이 얼마냐면 1,206만 원이에요. 1,206만 원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당초에 이 산출 이 세액이 966만 원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산출세액이 1,206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1,206만 원에서 얼마냐면은 7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빼줘야죠. (7만 원이라고) 하는 게 세액공제예요, 이게. 그걸 표준세액공제, 이거 표준세액공제네,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빼게 되면은 1,100 얼마가 되냐면은 이제 99만 원 이렇게 되겠죠. 1,199만 원이 이렇게 이제 될 것이다. 그러면은 당초에 차감 납부한 세액이 얼마냐면은 이제 거기 959만 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늘어난
이 세액이 지금 얼마냐면은 이제 240만 원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240만 원이다. 자, 요것이 이제 추가로 납부할 이제 종합소득 이 세액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가산세를 이제 구해야죠. 요게 이제 추가 납부할 거고 이제 가산세를 구해야 돼요. 근데 가산세는 이제 이 무기장 가산세는 고려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240만 원에 대한 우리 과소신고 가산세를 먼저 이제 구해야죠. 자, 첫 번째 이 과소신고 가산세, 그 이제 둘 중에 이제 맥스지. 이렇게 맥스인데 우리 수익금액은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거기 이 1,000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몇 분의 몇이에요? 우리 10,000분의 14죠. 10,000분의 14다라고 하는 거. 근데 우리 이 부정행위로 인한 것은 1,000만 원이 아니고 800이네. 800. 왜냐면 일반 과소신고하고 부정 과소신고 나눠줘야지 이게. 그래서 이 800에 대해서 10,000분의 14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40만 원 있잖아요. 이게 이 240만 원. 자, 이 중에서 우리 1,000만 원 중에서 부정행위와 관련된 게 이게 800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1,000만 원 중에서 800에 대한 세액을 이제 구하게 되면 이것이 192만 원이 나오네. 요거 192만 원 이렇게 관련된 세액이 192만 원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192만 원 이것이 부정 과소신고 관련돼 있는 이 납부세액이 되는데 요것에 대해서 가산세가 40%예요. 40% 이렇게 40%다. 이렇게 40%다. 근데 우리 800만 원에 대한 10,000분의 14는 이게 11,200원이고 그리고 부정과소신고 납부세 관련해서 40% 있죠? 40%. 그거는 76만 8,000원이에요. 76만 8,000원. 그래서 76만 8,000원이 이제 되겠죠. 요거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을 맥스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다가 곱하기 40% 해서 둘 중에 맥스. 요것은 얼마냐면 이제 76만 8,000원이 되겠네. 이렇게 둘 중에 맥스. 요것이 우리 80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14 나누기 만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11,200원인데 여기 76만 8,000원. 요건 이제 부정으로 인한 부분이고요. 여기 이제 부정으로 인한 그리고 이제 일반 과소신고도 있죠. 과소신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둘 중에 이제 맥스. 자, 일단 240만 원 중에서 일반은 1,000만 원 중에서 요 200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200에 해당되는 거. 그것은 얼마냐면 이제 48만 원이 되겠는데 요거는 일반은 이제 10%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것은 이렇게 4만 이 8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죠? 48,000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되겠다. 이건 이제 부정한 것만 그렇게 돼 있고, 이거는 이렇게. 48,000원. 여기는 이제 76만 8,000원. 그래서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얼마냐면 이제 81만 6천원인가요? 이렇게. 81만. 이 부정한 거, 그거 76만 8,000원이고, 그 다음에 일반 과소신고, 그거는 48,000원. 그래서 두 개를 합치자. 81만 6천원이에요. 근데 지금 요거를 우리가 언제 신고했냐면은 23년도 9월 30일. 그럼 9월 30일이면 5월 31일이 원래 법정 신고 기한인데 그때로부터 지금 몇 개월이 지나가냐면 이제 4개월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50% 이제 이 감면을 감면을 받는다.
지금 요것에 대해서 1 마이너스 이제 50%요 신고 불성실에 대한 감면. 그러면 이제 반이니까 이게 얼마냐면은 2로 나눠주게 되면 이제 40만 8천 원이 되겠다. 이렇게 40만 8천 원.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납부 관련되어 있는 납부 지연 가산세. 자, 납부 지연은 이제 그 240만 원에 대해서 10만 분의 22, 10만 분의 22, 240에 대해서 이제 10만 분의 22 이렇게. 자, 5월 30일 그 이후로 6월 달이 30일이고 7월 달이 31일이고 8월 달 31일이고 9월 달이 30일이니까 122일 있죠. 이렇게 122일이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곱한 것이 64,416원이다. 64,416원. 이렇게. 지금 요거 두 개를 합친 것이 이제 가산세 합계 금액이 되겠죠. 자, 다만 저기 부정한 거 있죠. 부정한 것은 우리 부정한 그 부분에 대한 납부세액에 대해서 40% 그리고 수익금액에 대해서 그 만분의 14 그렇게 해서 둘 중에 맥스로 가요. 근데 일반적인 과소신고는 이제 그 이 일반 이 신고 누락된 세액이 저 240 중에서 48만 원이에요. 거기에 10%고요. 납부 지연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다. 자,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이 6번은 이거는 예전부터 좀 잘 나왔던 거예요. 비과세 대상 5가지 좀 써봐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국가 등에 이제 취득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국가 등에 이제 기부 체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취득하는 부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비과세고 신탁. 그 다음에 임시 흥행장, 공사 현장 사무소. 그 다음에 이제 취득 당시 주택 기준 시가 9억 원 이하 관련된 개수로 인해서 취득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게 참 이거 굉장히 좀 무식한 출제 방법이죠, 이거 실제로 이 출제위원도 못 써, 이거 다. 이거 써봐라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제가 봐서는 핵심적인 거 위주로 해서 그렇게 이론적인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좀, 답안을 좀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좀, 예, 하도록, 끝내도록 그렇게 하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